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고 이러면은 그 갈증이 나고 그랬을 때 시원한 배를 먹으면은 참 이게 가슴속까지 시원해져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배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배는 그 우리가 냉면 먹을 때도 배 한조각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음식에 이게 자주 넣어서 먹기도 하죠. 근데 배는 배 먹고 덥다는 사람 봤어요? 배를 먹으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배는 차가운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제 차갑다 보니까 간혹가다 배가 냉한 사람들은 설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배에 대한 이름을 예전에 그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 이게 베리자예요. 배. 근데 요걸 가만히 보면은 요 이라고 하는 요건 요거하고 나무목하고 합쳐졌죠. 네. 그러면 요 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질설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질설사한다. 설사한다는 뜻이 돼요. 네. 그래서 아하 배는 잘못 먹으면은 설사하는 거다. 요런 뜻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우리가 밥 잔뜩 먹어서 배가 땡땡하다든지, 이랬을 때 배 한 조각 먹으면은 배가 또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소화가 되죠. 그리고 음식이나 고기나 이런 걸 먹을 때, 요리할 때 거다가 배를 좀 넣으면은 훨씬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가 이렇게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배가 그득하다든지 뭔가 빵빵하다든지 이랬을 때 배를 먹으면은 속이 풀린다.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부드럽다는 건 또 이걸 써요. 부드럽다. 이롭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미끄럽게 나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부드럽게 풀어준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도 이게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보고도 주장하는 사람마다 얘가 틀려. 그러니까 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배를 보면은 또 이렇게도 써요. 쾌. 이거 뭐냐 우리가 상쾌하다 할 때 이 쾌자를 쓰거든요. 상쾌한 과일이다. 그래서 배를 쾌과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과일의 으뜸이래요. 이게 과일 중에 제일 맛있으니까 과일의 으뜸이라 해서 과일과자를 쓰고 이게 종자가 뭐냐면 으뜸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중에 대장, 으뜸. 그러니까 배가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당나라 중국에 보면 당나라가 있어요. 그 당나라에 그 15대 황제가 무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종이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이 심장이 열받았대요. 우리도 보통 화딱지 난다고 그러죠.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면 심장이 열받는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왜 열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열받아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벌건하고 그랬대요. 이 황제가 그래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어느 신하가 배를 진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심장이 열받은 게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를 우리가 열받았을 때 먹으면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속색인다든지 이랬을 때 화를 내지 마시고 배를 좀 하나 딱 깎아 먹으면은 저절로 옛날 황제가 먹었던 거니까. 그리고 근데 그 품종이 그런데 황제를 치료해서 계속 길러 먹었는데 그대로 그게 죽고선 그 다음부터 사라졌대요. 그게 그 배가 지금도 있으면은 특허감일 텐데.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 배꽃이 열릴 때, 배꽃이 필 때, 배가 이제 음력 2월달,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약 한 3, 4월이 되겠죠. 그때 이제 배꽃이 피면 참 멋있어요. 근데 그럴 때 바람이 불으면은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배꽃 필 때 바람 많이 불잖아요.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이러면은 그해 가을에는
배가 별로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해 가을은 이제 배가 비싸지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바람만을, 배꽃이 필 때 바람이 많으면 배가 별로 안 열리고, 또 가을에 달빛이 밝지 않으면은 그 조개가 임신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시가 있어요. 옛 시가. 뭐 내가 만든 게 아니라요. 옛 시에 있어요. 또 예전 보면은 배를 보면은 배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이제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일도 별로 안 열리고 이게 배가 좀 수량도 적어지고 품종도 나빠져요. 그러면은 줄기 있죠. 줄기를 가지로 도려내요. 껍질을. 그러면은 과일이 잘 열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껍질 도리기라고 해서 지금도 사용해요. 근데 그거를 예전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홍만성이라는 분이 지금도 약 한 400년 전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때도 그걸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예전에도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과수하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 농학이 되게 후지고 지금은 되게 좋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만 예전 것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상당히 좋았다. 이런 기록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배 어떻게 저장하죠? 요새 냉장고. 요새는 냉장고에서 참 편한데 옛날엔 냉장고 별로 없었어요. 물론 옛날에 얼음을 쓰기도 썼는데 그거는 대부 이상.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부라고 하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한 우리나라 정도 땅 크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권력자죠. 그런 사람이나 얼음을 여름에 썼지. 일반 사람은 얼음을 구경도 못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보존을 할 때 옛날에는 그랬대요. 무 있죠, 무. 우리 먹는 무 있잖아요. 무하고 배하고 같이 두면은 보존이 잘 됐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생각할 때 무가 시원하죠. 그리고 무가 습기가 있죠. 그래서 온도도 내려주면서 뭔가 습기를 좀 적당히 주는. 그래서 배를 보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은 뭐 냉장고다 보고 더 쉽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를 결코 술창고에다 두진 않았대요. 배는 우리가 석쇠포라고, 우리 먹으면 서걱서걱 씹히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석쇠포라고 그래요. 돌석자 서서 뭔가 뭐 돌세포? 석쇠포라고 그래요. 스톤셀. 스톤이 돌이라는 뜻이죠. 셀은 이제 세포라는 뜻이고. 그런데 우리가 배 먹고 양치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시원한 것도 있습니다. 시원한 것도 있습니다만 배에는 석쇠포가 서걱서걱 시키면서 치아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벗겨줘야 치석을. 그러니까 배 먹고 양치를 하면 그거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 먹고 양치를. 그래서 예전에도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칫솔질을 다 하고 치약이 많이 발달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양반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항상 배를 먹고 밥을 먹고 배를 항상 후식으로 먹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양치질 하는 효과를 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가끔 옛날 기록에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선비가 있었대요. 그 선비가 병색이 완연했대요. 그러니까 한장 골골한 선비가 있어서 한 번 이제 양길로라는 의원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했더니 당신은 속에 열이 있어서 선비가 공부하다가 지끈지끈 머리를 아팠나 보죠. 열이 있어서 당신은 3년 이내에 죽을 것이요. 기혈이 소모돼서 에너지가 다 소모돼서 당신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참 이 선비가 낙심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마침 이제 모산이라는 산에 용한 도사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인의 옷을 입고 그 도사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하인 노릇을 하면서 기회를 본 거죠. 그랬다가 이제 내가 여차여차 저차해서 여길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 도사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당신은 지금부터 집에 내려가서 매일 배 하나씩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매일 그 배 하나씩 날로 계속 이제 먹은 거예요. 그러고선 한 1년을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옛날 그 양길류라는 그 의사한테 갔어요. 그때 의사가 그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3년 이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얼굴이 생생하니 왔으니 이게 깜짝 놀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의원이 깜짝 놀래더니 그 모산 있는 산에서 크게 절을 하면서 아, 내가 지식이 부족했구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풍열이라고 그래서 속에 이게 바람이 들고 열받침 등 바람이 불고 열로 인한 증상 열받쳤다고 그러죠 우리. 이랬을 때부터 배를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 뭐 옛날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감기 걸렸을 때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감기에도 풍한 몸이 차가워서 한기 때문에 감기 걸린 사람도 있고 열로 인해서 감기 걸린 사람도 있어요. 자, 만약에 감기 걸린 의식을 추운 사람들은 한으로 인한 거야. 추워서 생긴 거야. 그럴 때는 따뜻한 약을 써야지 차가운 약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배를 먹으면 오히려 안 되는데 열로 인했을 때는 배를 먹으면 잘 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기관지천식 걸렸다든지 열나면서 한 사람들 배 삶아주는 경우 보죠. 그래서 그때 그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침이라고 해서 열로 인한 기침에이지 그 차가워서 생긴 기침에도 배를 먹으면 오히려 더 악화되겠죠.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배가 차갑다고 그랬죠. 차가우니까 우리가 병문안을 갈 때 환자한테 특히 예를 들어 수술을 했다든지 속이 냉하다든지 허약한 환자한테 병문안을 갈 때 배 사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먹고 나서 더 아프십시오. 그거는 병문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라고 기도.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사과라든지 속을 따뜻하게 데피는 걸 선물을 해야지 배를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속은 멀쩡하고 예를 들어서 다리가 뼈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기부스 했다든지 이런 환자는 속은 멀쩡하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배를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그 한참 걸어 다닐 나이에 기부스 쓰고 가만히 누워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은 멀쩡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배를 주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런 사람한테 또 이게 열불나게 또 따뜻한 식품을 준다 이러면 또 속이 열불나겠죠. 그러니까 병문안을 갔을 때 사갖고 가는 것도 구분해서 사갖고 가야 돼. 상대방에 맞춰서.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예전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배는 이제 그 열로 인한 증상에 쓰기 때문에 아까도 기침도 쓰고 또 이런 혹시 이제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위에 열이 있다든지 또 변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혹 써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그 태음인한테 더 쓰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 차가운 소음인한테는 오히려 먹고 나서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별로고 오히려 이제 태음인들 보면은 이제 그 열이 많고 그러니까 잠잘 때 입을 다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막 덥다 그러고 배도 막 이렇게 훌러덩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배를 먹으면 오히려 더 좋겠죠. 특히 태음인들이 변비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태음인이 그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배를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요. 배는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몸에 열 받았을 때 좋겠어요? 아니면 몸이 추울 때 좋겠어요? 네, 특히 신경질 나고 열 받았을 때 화풀이 하지 마시고 배를 하나 깎아 먹으면서 수양을 하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